네, 안녕하세요. 연화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오늘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드릴 겁니다. 중국 주식 조정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움직임을 주시하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중국의 증권사인 차오샹증권, 한국어로 이제 초상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A주가 4월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시그널로 뭐 유가라든지 미국제 수익률이나 중국제 수익률 등 이것저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뒤에 20% 하락하는지 딱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하나의 중국 증시 조정 시그널로 여기라고 했는데요. A50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풀이했습니다. A50 지수라는 거는 이제 중국 본토 A주 중에서 우량주 50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고요. 외국인 투자금, 그러니까 북향 자금이 보유한 주식 중에서 A50을 구성하는 종목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대체로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우량주를 선택하니까 이런 모습이겠죠. 때문에 A50은 약간 중국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지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차오샹증권은 A50 지수가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익성과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지만서도요. 여기 좀 곁들여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A50 선물은 투자자 전망을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A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오샹증권이 이렇게 말했고요. 베이시스라는 건 중국어로 찌차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A50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을 보는 것이므로 A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이면은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아무튼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비트코인은 G7 화폐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서프라임 위기랑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G7 화폐 공급이 크게 늘었다고 차오샹증권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많이 풀었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그런 뜻이고요.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2,100만 개까지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는가요? 현재로는 한 1,900만 개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 대비 G7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경기 부양한답시고 통화를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달러화로 세만 비트코인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양은 그대로인데 달러화는 계속 많이 풀렸으니까요. 그러면 차오샹은행은 유럽, 일본, 미국 중앙은행의 총자산 규모가 2015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67%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오샹은행은 비트코인과 위안화 자산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면서요. 위안화 자산인 G7 화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G7이라고 하면은 북미의 이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 이렇게 G7 국가죠. 이 G7 국가의 통화가 많이 늘어나면은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위안화 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차오샹은행은 그런 논리로 A50 지수 선물이랑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성에는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성격상 화폐로서의 성격상 위안화랑 비트코인이 G7 통화랑 대비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순수하게 좀 유동성에 반응을 하니까요. A50보다 좀 가격 변화가 좀 선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에 비트코인이 A50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걸 여러 차례 예측했다고 차오샹증권은 말했는데요. 실제로 예측했다고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차오샹은행은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로 중국의 신규 사회융자 대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지 연내에 그걸 지켜보라 했는데요. 사회융자 대출은 1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줄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에서 유동성이 조금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이상으로 상승하는지도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 중 하나라고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환율 개혁을 한 이후에 미국
이 글로벌 시장이랑 중국 시장이랑 어떤 연계성이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를 돌파하는지도 중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 중 하나로 눈여겨보라 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3%대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뭐 1.5%까지 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벌써 1.36%까지 지난 19일 날 제 기억상 기록을 했으니까요. 하선증권은 국제 수익률 등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이 몇 가지 있다고 또 그 상관관계를 보고서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비트코인이 어떻게 A50 지수 A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요.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일단은 뭐 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어떤 상관관계가 뭐 밀접하게 있다고 연구가 많이 된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요. A주랑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러한 뭐 재밌는 분석도 있네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45% 하락했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3%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0.9%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사실상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나왔는데 10개월째 동결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인민은행이 춘제 이후에 3영업일간 계속해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제 춘제 기간 전에 좀 소비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귀주 모태주 등 이런 소비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중국 지수가 많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였습니다.